조직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휴마시스가 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지난 금요일날 대규모 계약을 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11% 급등 시작 이후에 17%까지 상승을 하고 현재는 보합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대규모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이 기대치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마시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마시스와 셀트리온이 공동 개발한 자가검사 키트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에 이제 먼저 공급을 하게 되고, 셀트리온은 이것을 미국 국방부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규모가 무려 1295억이었죠. 1295억 규모의 항원 진단 키트 공급 계약. 이 계약은 미국 국방부 산하 조달청 공급 물량의 일부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국방부 산하 조달청 공급 물량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공급 계약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원 진단 키트는 별도 처방전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라서 진단 키트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죠.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다 그러면 진단 키트의 공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가는 왜 그렇게 근데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꺾이고 말았을까요? 자, 하나씩 점검하겠습니다. 자, 대규모 계약인데 주가는 왜 이러냐? 셀트리온과 1295억 규모의 항원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했는데, 자, 주가의 현 주소를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주가의 명암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의 명. 자, 미 국방부 산하 조달청 공급 물량의 일부라는 것, 그러니까 추가 계약이 암시되어 있죠. 자,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추가 계약이 암시되어 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온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니까 일반인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은 전일 거래량이 넘는 거래량으로 하락이 나온 것입니다. 금요일날 상한가 갔을 때의 거래량, 그 거래량이 879만 주. 근데 오늘 거래량은 1200만 주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이 나타난 것. 이것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휴마시스를 이제 엑세스바이오와 함께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엑세스바이오는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2395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1450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 6300억이죠. 휴마시스와 엑세스바이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엑세스바이오는 상반기 매출액이 2395억, 영업이익 1450억에 시총이 6300억입니다. 하반기까지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시총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휴마시스는 상반기 매출액이 465억이고 이번 계약을 더한다 그러면 대략 매출액은 이제 1700억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 계약 외에 매출액을 300억을 플러스한다고 치면 200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휴마시스의 영업 이익률이 매출액 대비로 대략 한 40%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휴마시스는 이제 작년도에 매출액이 450억이고 영업이익이 250억입니다. 250억. 거의 절반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2000억 정도의 매출액, 그러면 추정 영업이익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800억에서 1000억. 자, 800억에서 이제 1000억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5800억.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400억의 영업이익에 시총이 6300억. 그럼 휴마시스가 1000억에 시총이 5800억이면 어떻게 보면 적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엑세스바이오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럼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되죠. 이렇게 단일 판매 공급 계약에 의미 있는 계약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주구장창 오랫동안 가져가겠다는 것보다도 이렇게 좋은 계약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주가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은 급등 나오고 상한가 나오면 그 다음에 갭상승할 때 매도가 정석이죠. 매도의 정석.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보게 되면 일봉에서는 121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무슨 긍정적이라 할 수 있죠. 121선을 하회하는 것은 부정이 될 수 있어요. 이전에 121선 위에 올랐다가 121선을 깨뜨리는 하락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21선 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120선을 깨면 안 됩니다. 이제는 주봉상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저항에 부딪혔어요. 오늘 주봉에서 보게 되면 기준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 겁니다.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월봉은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준선 지지, 월봉에서 기준선 지지를 받으면서 주봉의 기준선 저항에 부딪혔으니 이제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저항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죠. 기준선 지지 여기가 이제 바닥권이고 기준선 저항, 주봉의 기준선 저항은 이제 천정권. 그러니까 박스의 상단과 박스의 하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범위 내에서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주봉의 기준선 저항이 박스권 상단이라는 것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넘어섰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고 박스권 하단을 깼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할 원칙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할 원칙. 상한가 이후 갭상승은 차익 실현의 기회라는 거. 상한가 이후 갭상승은 차익 실현의 기회. 반드시 기억할 원칙입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목이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따상을 할 때는 상한가 이후 갭상승을 차익 실현의 기회로 노리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익 실현을 못 하시는 분, 특히나 18,000원 위에서 이상에서 매수 보유 중이신 분들 대응이 좀 어렵죠. 앞으로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18,000원 이상에서 매수 보유 중이신 분들, 이분들이 앞으로 상세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상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실 텐데 휴마시스 문자 주세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할 원칙 꼭 기억하시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상세 대응 전략 알려드릴 테니 휴마시스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